일반 고객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서 고객이 만족도가 주어지겠죠. 가장 효과적인 상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단골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캐나다라던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외국에서 연장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선원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속눈썹 연장 시술 동의서를 받는데 중요한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라도 강의를 듣고 나면 전문적인 용어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시술자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일반 고객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서 고객이 만족도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상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단골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모근보호 시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모근보호 시술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살에 닿지 않게 스킨이 나 있고 그 스킨 위에 모가 자라 있는데 스킨에 붙이지 않고 그 모근 안에 피부 안에 있는 모근을 보호한다고 해서 모근보호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저희 샵은 모근보호 시술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몇 퍼센트의 일반 고객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예 처음 속눈썹 연장을 받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근보호 시술을 한다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대충 이해를 하지만 100% 쉽게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술 동의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동의서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은 연령대가 다양하죠. 어린 분들부터 나이가 많은 어머니뻘까지 오셔서 속눈썹 연장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나이대에 따라서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정보, 모근보호 시술이라든지 시술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들어보신 분, 뷰티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아예 처음인 분들, 어린 분들도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술자분들이 100% 이해를 하신 다음에 초등학생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보시고 그대로 고객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100% 이해를 하시고 만족도까지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생각하시고 나서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시고 나서 실전에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술 동의서고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만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시술 동의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시술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저희 샵에서 하고 있는 안전하게 연장해드리는 일명 말하는 모근보호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너무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부정적인 부분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최대한 간단하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퍼센트가 많진 않다. 그렇지만 알아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안전하게 시술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 샵의 특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속눈썹이 자라고 빠지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감호 시술을 끝나고 나서는 며칠간 시야를 가릴 수 있어요. 시야를 가릴 수 있다라는 거는 눈앞에 떴다 감았다 할 때 마스카라를 진하게 발랐을 때 보이는 검게 보이는 부분인데 2, 3일 정도면 없어진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해지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눈이 건조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약간 조금 더 심한 느낌이 드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알러지 반응을 가장 걱정하시는데,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받으셨다면 저녁 밤이 되면은 거의 바로 증상이 나타나신다. 늦게 증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날 나타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고, 그 이후에 며칠 뒤, 일주일, 2주일 뒤에 나타나는 거는 환경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다 라는 점. 글루 알러지 현상 같은 경우는 눈이 붓거나 눈 안 흰자 부분이 빨갛게 변하고 간지럽고 붓기가 시작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찔리거나 뭐 당기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증상 같은 경우 알러지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글루 알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러지가 없다가도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봄 알러지가 심하거나 피부가 원래 센시티브 하거나, 환경적인 요인, 이곳에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셔서 환경이 많이 변한 이제 이민 같은 경우죠. 그 경우에 몇 년이 지나면 몸 자체가 적응을 하다 보니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피곤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몸의 변화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이 없다가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고객도 저에게 있으셨고요. 지금은 알러지가 있다가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알러지 반응이 생겼을 경우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실 경우에 저희 샵에서 바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드리면 그 다음날 걱정하지 마시고 안과에 방문하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쉽게 증상이 완화되시고 잘것만 해도 완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안심시켜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시면은 저희 샵에서 바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KC 인증글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KC 인증글루는 뭐예요? 한국에서 인증글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캐나다라던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외국에서 연장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KC 인증글루를 쓰셔야 된다고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하시거나 한국에서 하시거나 공통적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이렇게 모공보호 시술이죠. 1에서 1.5mm 살에서 띄워서 연장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동의서를 만드셔서 빈 공간에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따로 용지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눈꺼풀이 나 있다고 보면은 속눈썹이 이렇게 자라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장이 들어가는데 저희 샵에서는 모공 보호 시술이라고 하죠. 모공 보호 시술을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에서 1에서 1.5mm 띄워서 감호의 글루를 피부에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매끈하게 붙여서 한 가닥에 하나씩 이렇게 연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타샵 같은 경우에 감호가 피부에서 이렇게 나 있으면은 여기에 글루를 묻히는데 글루를 너무 많이 묻혀서 살에 박는 경우도 있고요. 박지 않아도 1mm 띄워서 연장을 해도 글루를 너무 많이 뚱뚱하게 묻혀서 연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 글루가 액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마르기 전에 흘러내리게 돼서 피부에 이렇게 도포가 돼요. 도포가 되면은 옆에 무수히 한쪽 눈에 100모에서 170모 정도로 진짜 리얼 래쉬가 나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잔털까지 있어요. 네,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자, 잔털까지 나 있어요. 이 잔털이 옆에 무수하게 많이 나 있는데 이렇게 글루를 많이 쓰게 되면 잔털이 붙어버리게 돼요. 잔털이 아니어도 그냥 바로 옆에 긴 가모가 나 있게 되는데 이러면 글루가 같이 붙어버리죠. 바로 옆에 있는 가모 이 두 개는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빠르게 자라게 되면은 붙어 있어서 가모가 잘 안 자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뚫고 어떻게 자라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느리게 자라는 가모도 같이 뽑혀버리게 돼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잘못 연장 받으시는 샵에 가셔서 매달 2달에 한 번씩 연장을 받게 되면은 1년 정도나 이렇게 장기간 연장을 잘못 받게 되면은 가모가 영구적인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모가 처음에는 얇게 자라다가 아예 이렇게 뽑혀버리게 되면 가모가 안 자라게 돼요. 뻥뻥 뚫려서 안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속눈썹 연장 받으면은 속눈썹 다 빠져 니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잘못 연장하는 샵에 갔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아주 올바르게 연장이 들어갑니다. 한 가닥에 하나씩 바로 옆에 있는 가닥가닥도 붙지 않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하기 전에 뿌리 부분 사진 찍고요. 연장이 들어간 부분, 이 뿌리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하게 연장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눈을 연장이 끝나고 나서 떴다 감았다 했을 때 찔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불편함이 없으시면 아주 제대로 연장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피부 고객분들의 고객분들의 속눈썹을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만약에 속눈썹이 받으시다가 얇아지는 것 같다, 약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받으시게 되면 가모가 한 달에 1, 2mm 자라서 빠지고 자라고 석 달만 반복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튼튼하게 자랐을 때 다시 연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거나 약해지면은 영양제를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잘 안전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빼고 설명을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은 빼고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섞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다 보면은 초등학생들도 그림을 그려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가 있죠. 이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죠? 피부에서 모가 나 있으면 모근을 보호한다고 해서 피부에 닿지 않게 글루를 적정량 가속눈썹에 묻혀서 살에 닿지 않게 1에서 1.5mm 띄워서 한 가닥에 한 가닥씩 연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잔털이 붙지 않게 연장을 하는 겁니다. 잔털이 붙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고객분이 속눈썹이 끝나고 나서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이렇게 굴려보시고 아래 위로 움직이셨을 때 불편함이, 당기거나 찔리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으시면은 잔털이 붙지 않고 연장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 빗을 뿌리까지 넣어서 빗었을 때 아래 위로 지그재그로 했을 때도 걸리는 게 없다면 제대로 잔털이 하나도 붙지 않고 연장이 잘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속눈썹 연장이 끝난 다음에 팬을 이용해서 드라이를 한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시린 느낌이 없으셔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글루를 적정량 사용하지 않고 많이 사용했거나 너무 안전하지 않은 스트롱한 글루를 사용했을 경우에 약간 드라이하고 나서도 눈 시림이 지속되고요. 샤워를 할 때도 눈이 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나자마자 고객이 봤을 때 눈 시림이 없다라고 하면 적정량의 글루와 제대로 된 연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죠. 알러지 부분 이렇게 고객에게 이렇게 제대로 연장을 했지만 글루 알러지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알러지는 환경적인 요인과 뭐 글루 잘못 사용한 글루 영향도 있고 본인의 컨디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셨다면 바로 저희에게 컨택을 해주세요. 저희가 깨끗하게 제거를 해드리고 나서 안과를 방문하셔서 알러지 처방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사전 공지를 하고 동의서를 받고 시술을 들어가면은 완벽하게 컴플레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초보자분들은 들으시고 잘 메모하셔서 완전 내 것으로 100% 소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소화를 한다는 건 뭐죠? 툭 찔렀을 때 술술술술 나올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고객을 받아서 트레이닝 연습을 제대로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